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에 주목을 하다가 놓치고 있는 그의 일관된 행동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그래도 원래 행사 CPI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텐데요. 한국 시간으로 3월 12일 수요일 밤 9시 반입니다. 이제 서머타임 적용돼서 1시간 당겨졌어요. 원래 행사격인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은 3월 달에 일정이 굉장히 빽빽합니다. 일단 3월 12일에 CPI 발표, 3월 13일에 PPI 발표, 3월 14일에 정부 셧다운 데드라인입니다. 여야가 예산 합의를 안 하면요, 또 셧다운 되네 만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오라클 실적 공개까지 여러 일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CPI겠죠. 자, 3월 12일 지난 2월 달 물가가 이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자, CPI 발표 나오고요. 13일은 PPI가 나온다. 다행스러운 점은 인플레 지표가 오랜만에 일부 완화시킬 것으로 좀 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사실이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번 상황을 보면 2월 CPI는 전월비 대비 상승률이 한 0.3%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월 달에 이 전월비 상승률이요. 0.3을 예상했는데 무려 0.5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2월 달엔 좀 잡힌다는 거죠. 이거 전년비, 전월이 아니라 전년비 상승률도 1월 달 3.0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진 2.9로 이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다고 했었죠. 뭐 정말 빽빽하네요. 3월 12일 CPI 발표, 3월 13일 PPI 발표,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또 있고요. 또 3월 14일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에 아까 보여드렸던 셧다운 데드라인도 3월 14일에 있고요. 또 대망의 FOMC 회의가 3월 20일에 있는 등 3월 달은 굵직굵직한 게 많이 있긴 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내부자가 아닌 이상 이거를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상해봤자 다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FOMC 회의든 뭐 이거 CPI 발표 때마다 항상 사후 해설 또는 뭐 현장 중계 이런 것만 있지 먼저 뭐 예상을 한다 이런 거는 그냥 뭐 들을 필요도 없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과거 것도 우리 사실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변덕스럽긴 하지만 트럼프의 입을 예상을 해보고 주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쵸? 지금 금리, 달러, 유동성 하나라도 맞는 게 있습니까? 모든 매크로를 뭉개버리면서 트럼프의 입에 따라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차라리 이분의 입을 예상하고 행동을 예상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어저께 그 미라니 형의 보고서를 그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뉴스들이 많아요. 참을 수 없는 트럼프의 입이 가볍다. 캐나다 목재 또는 캐나다의 이 유제품 우유에 250% 관세를 놓겠다고 엄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상은 약간은 이게 과장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미 캐나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관세입니다. 정확하게는 241%고요. 유제품, 특히 캐나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241%를 때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분량에 대해서만 241%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직 한 번도 이런 관세를 맞아 본 적이 없어요. 캐나다에게.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이 사실을 안 거죠. 멕시코는 괜찮게 우리한테 하는 것 같은데 캐나다는 자꾸 마음에 안 드네. 야, 너네가 근데 이런 게 있었어? 그럼 나도 때려버릴 거야. 4월 2일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다소 약간 와전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트럼프가 말을 실제로 많이 바꾸긴 했었죠. 여기 보시면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4월 달 4일에 때리겠다고 하자마자 하루도 못 가서 자동차는 한 달 빼줄게. 자, 오늘의 뭐 주요 단어, 뭐 목적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동차 한 달 빼줄게 하다가 또 하루도 못 가서 자, 멕시코는 좀 마음에 드네. 한 달 빼줄게.
뭐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 그 여자분 너 좀 잘하네 뭐 이렇게 칭찬도 했었죠. 근데 뭐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캐나다도 빼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캐나다에서 야, 이런 사이코 드라마를 지금 얼마나 봐야 되느냐 하면서 전 세계를 사실 전 세계가 많이 분통을 지금 터뜨리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년도 8월 달에도 그러니까 4년 반 전에 트럼프가 집권을 할 때도 사실 비슷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처신 트럼프가 심지어 어록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보니까 중국한테 한 얘기겠죠. 틱톡을 매각하면 그 이익을 우리 미국 행정부에 내놔라. 무슨 말입니까? 중국 거를 왜 여기에 돈을 내라는 겁니까? 백악관이 설명도 못했다고 하고요. 뭐 우편 투표도 뭐 부정이 있을까봐 반대를 했다고 하고 또 이 존 루이스라는 흑인 예전 민주당 의원이 이제 장례식 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안 간 이유를 그가 내 취임식에 안 왔다. 심지어 나는 존 루이스가 누군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말도 잘 바꾸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에 주목을 해야겠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행동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는 4월 2일 상호관세 전 세계적으로 때리겠다 하면서 이때 다 이제 유예를 시켜놨죠. 그러나 유일하게 관세를 안 미룬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고요. 또 어저께 소개드린 미라니형의 보고서, 이 트럼프의 시간표 안에도 굵직하게 이 단어가 박혀 있습니다. 그 단어 이름은 바로 철강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3월 12일부터요. 이거는 미루는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때립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맞을 거고요. 25% 관세를 때릴 것이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힌트가 미라니형 시간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제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41페이지나 되니까 제가 중요 부분만 요약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뒷부분만 한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 너가 스틸을, 철강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는 나라를 갖고 있지 않은 거와 다름이 없어. 니네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 트럼프의 책사가 강조를 했었고요. 트럼프도 그걸 받아들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 그 제조업의 핵심을 철강이라고 본 거고요. 즉, 미국의 제조업을 융성시키고 공장을 잘 돌리기 위해서 그냥 관세 바로 때려버린다는 겁니다.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다른 나라들 뭐 힘들든 말든 이거는 내가 정말 제대로 지키고 제조업을 융성시키겠다. 트럼프의 의지가 강하게 이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집권이 되자마자 그리고 그 일본에서 총리가 날라왔을 때도 막 이것저것 선물을 들고 왔는데 그 면전에 대고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US 스틸 니네 못 줘. 안 줘. 절대 안 줘. 니네는 투자만 해라. 분명히 이렇게 민망하게 면박을 줬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US 스틸은요. 1901년인가 그 철강왕 카네기와 JP 모건이 만들어낸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고 한때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는데 이제 좀 침체기를 겪고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 밀려서 엄청난 경영난을 겪다 보니까 이제 US 스틸의 경영진이 이걸 일본에 팔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오케이를 했던 거고. 근데 이게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나라에서 트럼프가 너네 사지 마, 못 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 철강을 제조업을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맞든지 아니면 현대제철 지금 미국의 공장 진내 만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리쇼링을 하든지 이렇게 이 분야만큼은 내가 절대 뺏기지 않겠다. 융성하게 발전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달러가 언제 올지까지는 저도 정확히 예상은 못하지만 그 전에 제조업을 키워두겠다. 맞죠? 행동이 유일하게 일관되게 가고 있다. 왜냐하면 시간표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분야 한번 가보시죠. 기억은 당연히 아니죠. 재미가 없지만 일관되게 밀고 있는 두 번째 분야가 바로 우리의 크립토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뭐 화가 났다. 트럼프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가 들리지만요.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이분의 행동을 체크해 보면요. 크립토의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변하지 않고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자, 이분이 당선이 되고 나서 했던 게 뭡니까? 친크립토 인사들로 그냥 행정부를 가득 채웠어요.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또 일론 머스크, 크립토 차르, 뭐 자기들 아들들도 있고요. SEC, CFTC 다 친크립토 인사들로 위원장으로 예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잖아요. 진심인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 비축 자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도 팩트예요. 비록 가격은 지금 재미가 없지만요. 크립토 서밋 최초로 연 것도 팩트고요. 심지어 아들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분마저도 밈코인을 만들고 막 팔아먹고 있고 NFT를 팔고 뭐 이더리움을 사고 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면요. 정말 진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 시간표상으로는 지금 관세 전쟁 중이라 재미없어도 니네 좀 참어.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된다. 마가를 위해서 심지어 주식도 나 안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안 쳐다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 한 예로 자, 최근에 또 GDP의 계산 방식을 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무부 장관 시켜서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GDP가 떨어지면요. 이게 두 분기 연속,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되면요. 공식적인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로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GDP, 아무리 주식을 안 본다고 해도 경기 침체란 단어는 너무 스트레스인 거,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GDP가 만들어지는 공식을 보면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입니다. 자, 여기 GDP를 만들어줘요. 근데 최근에 GDP가 뭐 마이너스 2.8%까지 1분기에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일단 수입이 엄청 많았네요. 지금 빼기죠. 빼기니까 수입이 많으면 GDP가 떨어져요. 아시겠지만 관세를 때리기 전에 뭐 전 세계 뭐 한국을 포함한 많은 수출업자들이요. 밀어내기를 했습니다. 관세 맞으면 비싸질 거 아니까 미국의 지금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자, 수입이 많아지면 GDP가 떨어지죠. 게다가 도지라는 부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칼춤을 추고 있죠. 이메일 뿌려서 공무원들 빨리 5개 니네들 하고 있는 거 답 안 하면 다 잘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르니까 최근에는 사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약간 진정시키는 발언을 할 정도로 정부 지출을 줄여놨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게 줄면 GDP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5년 만에 하고 있거든요. 야,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 힘들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속마음이겠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관세 연기했었어도 안 되고요. GDP 변경 뭐 당연히 생각도 안 해야겠죠. 어, 말은 뭐 안 본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선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 향후 시나리오, 향후 방향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뒤에 제 대응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시겠지만 현재는 관세 전쟁이 진행 중이고요. 어제 그 미라니형 보고서에 따르면 동맹국들은 좀 차등을 해서 봐주고 비우호국은 막 중국 60%까지 거기에 다 이미 각본에 적혀 있었던 거 보셨죠? 차등으로 때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관세는 20% 정도다. 그래서 먼저 25% 부르고 좀 잘하는 거 봐서 뭐 멕시코는 20% 때리고 캐나다는 뭐 25% 그대로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시나리오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산이 오히려 돋보여야 되는데 미국산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 S&P 500, 나스닥 한국 주식보다도 올해 들어서 못하고 있어요. 세계 들어서 가장 안 좋은 지금 상황이다. 미국 주식도, 미국 코인도 가장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타 국가가 상대적으로 약간 일시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 소개해드렸지만 유럽 증시, 특히 독일, 뭐 폴란드 뭐 다 날아가고 있고요. 중국도 상하이다, 뭐 그 홍콩, 항센이다 날아가고 있고 한국마저도 지금 미국보다 좋잖아요. 이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관세를 두드려 맞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안보 우산 좀 쓰려고 하다가 미국이 싹 뺏어버리니까 뭐 아연 실색했던 걸 보고 미국을 믿고 안보 우산 믿으면 안 되구나. 내가 지켜야겠구나 해서 독일에서도 지금 GDP 대비 몇 퍼센트 이상 국방비 지출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면서 살 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이런 국가들, 심지어 한국마저도 미국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나중에 관세 전쟁이 끝나고 약달러의 시대가 오면 당연히 저는 미국으로 다시 한번 돈이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약달러가 그럼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넘어가면요. 85년도에 플라자 협정처럼 마러라고 리조트, 이제 뭐 이게 스페인 말이라고는 하는데요. 트럼프의 리조트로 다 모여봐. 그래서 뭐 강제로 사인을 하게 하겠죠. 물론 들을지 말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안보로 위협을 해서 아무튼 이런 협정도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요. 시나리오에 있는 겁니다. 각본에. 혹시 이게 안 통한다? 미국 국채를 살 때 수수료를 이제 가져감으로써 비우호국은 이자 받는데 수수료를 떼가니까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국채를 안 사고 또는 팔면서 약달러가 오게 하는 시나리오, 뭐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목적은 관세 전쟁 이후는 약달러다.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보고서의 결론은 금과 코인을 사라, 암호화폐 사라 이렇게 결론이 났었잖아요. 주식이 아니었어요. 이 대체 자산으로 이 약달러의 수혜를 금과 암호화폐가 듬뿍듬뿍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철강과 함께 코인에 트럼프가 진심이었었죠. 이 하버드 나온 똑똑한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 트럼프가. 물론 이제 연기는 본인이 해야겠지만요. 그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다? 중간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나리오가 가고 있다고 제가 예전에 뭐 추정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렸었죠. 17년도 돼 보니까 이 감세라든지 유동성 먼저 파티라니까 중간선거 때 내년에 망했었죠. 형편없었다. 18년도에. 그래서 순서를 바꿔 하고 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거는 내년하고도 말이잖아요.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때까지 뭐 26년 11월에 중간선거 있을 텐데요. 그때는 크립토의 겨울에 거의 절정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현황과 이제 제 대응 방안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참고로 트레이더는 제외입니다. 저희 방송은 이렇게 막 샀다 팔았다 하거나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다. 트레이더 이분들은요.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원효띠인가요? 이분도 뭐 수백억 벌었다고 하고요. 또 매영남 이분도 실제로 인증도 하고 돈 잘 법니다. 차트를 보셔야겠죠. 그리고 뭐 강왕국 이분도 뭐 퀀트 투자로 해서 뭐 이동평균선을 갖고 하니까 실제로 다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방송을 추천을 합니다. 저희 방송은 이렇게 못한다. 실력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현황은 이 트럼프의 시간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관세 전쟁 다음에는 약달러 시나리오가 올 것이다. 이 시간표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무부 장관과 그 지인들, 상무부 장관과 그 지인들, 트럼프의 가족과 지인들, 또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거든요. 일론 머스크와 뭐 지인들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알려줬겠죠. 재무부, 상무부 장관 지금 같이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일시적인 고통 감수해야 된다. 뭐 시장 금리만 집중하고 있다. 한 몸입니다. 트럼프 가족들 당연히 아들들에게 알려줬을 거고요. 일론 머스크 당연히 시나리오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일단 개미들은 욕하면서 다들 떠나고 있죠. 그쵸?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현황은 자 보세요.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가도 물렸다. 아들들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무려 1억 1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트럼프의 아들이고 뭐 부자고 해도요. 1억 이게 한 1,500억 정도 될 거거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계속 더 사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가장 바보스러운 코인, 욕 나오는 코인, 이더리움을 왕창 사고 있다. 다르죠. 개미들은 떠나는 중인데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이렇게 사고 있을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어떤가요? 도지 한다고 워싱턴 간 사이에 테슬라는 이미 이제 한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주가는 7주 연속 하락했다. 상장된 지 15년 만에
최장기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쵸? 일론 머스크가 알면 팔았어야죠. 뭐 세금 낸다고 하면서 뭐 JP 모건 CEO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세금 낼 돈이 필요했다. 뭐 이런 거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안 들리네요. 그리고 고래들을 보면 뭐 이번 달만 5천 개를 매집했다. 뭐 다 사고 있다고 하죠. 뭐 물려도 사고 있고 이 사람들은 뭐 정신이 이상한가요? 자, 심지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요. 지금 골드러시처럼 달려든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금 캐는 기계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과 기업들은 포모를 느끼고 있다. 참 신기하죠. 개미는 퍼드로 떠나가는데 포모를 느낀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근데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서밋에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8월 달에 국회가 휴회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서명을 해서 당신들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인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까요? 사인하기 후에 기회가 있을까요? 이미 사인 다 해버리고요. 뭐 관세 전쟁 다 끝내고 하면요. 그때는요. 팔 때입니다. 언제 팔아야지, 얼마에 팔아야 돼, 이거를 고민할 때지,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가 있고요. 이 전에 기회가 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고 지금 포모를 느끼는 거지. 4년 후를 기다릴 텐데, 뭐 시즌 끝났는데 뭐하러 포모를 느끼고 있을까요? 뭐하러 손해를 보는데 바보같이 사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그리고 제 경우는 이거를요, 되게 많이 보여드렸었죠. 한 50번 정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비트이더를 50% 이상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의 알트는 5%를 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 3%, 4%, 5%, 많아야 5%, 현금은 10%를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해지 자산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대응 방안이 이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비트는 사실 저는 현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비트로 바꿔 놓거든요. 저는 이게 현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차하면 비트를 팔아서 알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걸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현금은 사실 지금 좀 떨어졌어요. 현금은요. 예금에 넣어놓지 않는 이상 그것도 이제 지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해지라는 자산을 제가 말씀드렸죠. 금은 최근에 좀 팔아서 아직도 뭐 다 사진 않았어요. 일부만 샀고요. 뭐 주식은 아직 팔지 않고 있고 제가 뭐 삼성전자나 뭐다 많이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뭐냐? 목적이 있습니다. 나도 그러면 비트 이더를 조금 사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란 겁니다. 해지 자산을 나도 좀 만들어 볼까? 이 두 개가 사실 어떤 의미냐면요. 내 탐욕을 절제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비트 이더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안 하시고요. 해지 자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저를 다 바보라고 그랬어요. 바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그때 알트코인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러 쓸데없이 무슨 삼성전자 같은 이상한 그거 30배 넘어도 전 투자 안 합니다. 이런 댓글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삼성전자는요, 한 5%도 제가 볼 때 안 떨어졌어요. 이거를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은 금방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알트코인 소액 투자를 하는 거, 이거는 뭐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지는 알트에 기회가 없다 아니에요. 알트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씨를 뿌리듯이 조금씩 투자를 해야 몰빵이 아니라 그래야 나중에 떨어지면 사고 물을 뿌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몰빵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변동성이 엄청나니까요. 그리고 잔치 하루 전 이거 무슨 얘기냐? 발표 날이 항상 계산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뭐 상장을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연기가 되는 건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잔치 하루 전날에 뭐 상장을 했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트럼프가 해냅니다. 저도 배우는 겁니다. 잔치 당일이 아니라 하루 전에도 조금 팔아야 될 수도 있구나. 이거를 저도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내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 얘기를 종종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이제 영상을 제가 여기 넣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 영상들에서 한번 가만히 보시면 뭐 거의 한 3, 4개월 전 얘기가 많습니다. 벼락거지 지금부터 주의할 시기다. 주의하라는 뜻이었고요. 조정 시기 언제 올까?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요.
코인 심내 적당히 먹고 빠지면 되지 적당히 먹고 빠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24년 12월부터 조심할 것들 있다는 거죠. 최근 진입자 악재를 못 버틴다는 거고요. 지금은 오히려 긴장할 때다 라고 했지만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었죠. 아마 당시 댓글 보시면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 다 쓸려 나간다. 제가 심지어 사기꾼이라고까지 도둑놈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다고 욕 많이 먹었죠. 파티를 시킬 수 있는 악재들 왜 이런 얘기를 올렸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결론과도 좀 맞닿아 있긴 한데요. 결론도 생뚱맞죠. 부모는 가장 덜 행복한 자녀보다 결코 더 행복할 수 없다라는 한 심리학자의 얘기가 있는데요. 좀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또 왜 제가 이런 영상들을 올렸을까요? 과거에 2, 3년간은요. 제가 항상 오른다 힘내세요 영상만 올리다가 왜 이제서야 좀 올라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재를 뿌렸을까요? 악플에 대응하려고 혹은 떨어지면 면피하려고 저도 처음에는요.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썽질내는 악플러들이 싫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을 품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힘들고 괴로움을요. 누구보다 제가 바닥까지 내려가서 뼈저리게 겪어봤고 그분들 심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겪어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물론 부모도 아니고 나이도 훨씬 젊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코인 투자의 무서움을 알기에 웬만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신다면 목숨을 걸고 좀 덤벼야 됩니다. 신입생은 소액만 비트위더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소액만 어떻게 짧게 여기 있잖아요. 적당히 먹고 빠지면 되지. 이게 안 된다. 계속 잔소리를 드렸던 겁니다. 쌍욕을 할 정도로 힘든 분들께서는 사실 제가 3, 4년이나 무려 3, 4년이나 남 탓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욕설을 하던 사람 중 하나였다는 사실로 큰 도전과 위안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